자, 지금 오늘은 새로운 게 2개가 나와요. 위에 일단 문제 한번 먼저 잠깐 볼까요? 일단 전체 나오는 함수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메뉴에 VLOOKUP. 자, 이게 어려운 거에 속하죠. 자, VLOOKUP 나오고, 그냥 함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산하는 것이 하나 있고, 랭크 우리 했던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나온 거 SUMIF. VLOOKUP, SUMIF. 이렇게 2개가 오늘 새로 나오는 함수예요. 네, 밑에 세금 구하시는 이 세금 부분은 그냥 계산만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매출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0.1 이렇게 계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수량도 있고 매출 단가도 있고 다 이미 있으니까 바로 세금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세금 자리 클릭하시고 계산 시작해야 되니까 이퀄. 무조건 이퀄부터. 이퀄을 안 하시고 그냥 직접 계산하는 식만 쓰시면 계산이 안 돼요. 자, 이퀄 하시고 매출 단가 여기에 있어요. 매출 단가 곱하기. 자, 곱하기는 별 표시로 하시면 돼요. 자, 키보드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 그냥 곱하기 표시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 곱하기 0.1, 0.1 이렇게 쓰시고 엔터 치시면 나오죠. 네, 일단 그리고 하나 구하신 건 끌어내리시고 맞게 다 구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해서 다시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굳이 사실은 이거를 보고 그대로 쓰실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자, 거기에 뭐였죠?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0.1 이렇게 바로 쓰여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씩 세워서 해주시면 돼요. 자, 제목이 빠져서요. 제목 할게요. 이게 왜? 자, 제목 한 줄 쭉 블록 지정하시고 글자 크기를 20포인트로 바꾸는 거죠. 병합하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바꾸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0이죠. 기본값이 11포인트로 되어져 있으니까 글자 크기 숫자가 쓰여 있는 데를 클릭하시고 20으로 쓰고 엔터를 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누르시는 것보다 그 다음에 순위 볼게요. 순위 클릭하시고 이퀄.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랭크. 자, RANK 괄호 열고. 일단 무조건 본인의 점수예요. 그런데 순위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매출 이익의 내림차순으로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 매출 이익이죠. 자, 본인의 매출 이익. 이 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에 매출 이익 클릭하시고 그 다음엔 범위예요. 전체 범위. 매출 이익의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 순위는 반드시 여기에서 무엇을 하셔야 된다? 얘를 절대값으로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블록 지정하시고 F4키 범위를 무조건 절대값으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F15부터 F23까지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블록으로 지정하셔서 F4키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앞에 각각 달러 표시가 붙어서 절대값으로 바뀌어요. 맨 뒤에 괄호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지금 내림차순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맨 뒤에 생략한 거예요. 오름차순이었을 때 숫자를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끝에 조절점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러면 제일 높은, 매출이익. 제일 높은 여기가 1등이라고 나오죠. 실제로 이거를 하면서 뭐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혹은 순위를 구하거나 하는 거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그 정도쯤은 그냥 뚝딱 구하실 수 있어야 되죠. 네. 매번 새로 나오는 함수에 대해서만 이제 그때 그거 하나씩 익혀가시면 돼요. 오늘은 새로 나온 게 2가지예요. 근데 절대값을 따르는 이때는 힘이 말고 다른 거 할 때 들을 때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문제 끝나고 나서. 네? 여기 지금 수미한 거지. 네. 다 못했어요. 링크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의 매출 이익 클릭, 그 다음에 전체 매출 이익의 범위 그렇게 하셔야 말씀에 이게 뭐가 여기 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상하게 뭐가 여기 떴지. 자, 지역을 볼게요. 자, 지금 이 앞에 지역을 구하는 문제는 지점의 코드를 보고 앞에 지점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A51, B53, C12 이렇게 있는데 맨 앞에 지점 코드에 들어가는 이 알파벳 중에서 맨 앞 글자를 기준으로 그 앞 글자가 여기 A면 서울, B면 광주, C면 부산, D면 대전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 맨 앞자리에 있는 글자가 이거를 참조해서 A면 그 옆에 있는 서울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다가 여기다가 찍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참조해야 될 게 되게 많죠. 바로 이렇게 참조하는 그 함수가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내가 가져올 값, 참조할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 걸 가져와서 값을 찍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VLOOKUP으로 처리를 하는데 VLOOKUP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랭크 함수 처음 구할 때보다 더 어려운 느낌이에요. if 함수 처음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이걸 구하실 때. 근데 실제로는 함수 다음에 괄호 안에 쓰여지는 종류들이 있잖아요. 인수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인수를 쓰는 순서만 알면 그러면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VLOOKUP을 쓰는 순서를 먼저 밑에다가 한번 제가 써드려 볼게요. 자, 밑에. 자, equal VLOOKUP이죠. 괄호 열고. 맨 앞에 가져올 값이에요. 가져올 값은 현재 우리가 지점 코드 중에서 맨 앞 글자를 가져올 거예요. 그죠? 가져올 값을 맨 앞에다 쓰시는 거예요. 가져올 값. 두 번째는 어디에서 참조해서 가져올 거냐는 거예요. 그 참조하고자 하는 범위. 오른쪽에 있죠. 대리점 코드 지역명. A, B, C, D, 서울 뭐 이렇게 써있는 이거. 참조 범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조 범위에서 가져올 열 번호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이게 참조 범위잖아요? 이거 중에서 이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죠. 우리가 가져올 게 두 번째 열에 있잖아요. 열 번호니까 나중에 여기다 2라고 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를 가져올 거니까. A, B, C, D를 가져올 게 아니라 서울, 광주 이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2번인 거예요. 이따 나중에 2번이라고 쓸 거예요. 지금은 제가 가져오는 순서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맞아야 가져올 거냐, 비슷하게라도 맞으면 가져올 거냐를 선택하시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맞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는 값을 가져올 때는 false라고 쓰시는 거예요. 비슷하게 맞으면 true라고 쓰시는 거고, 완전히 정확하게 맞으면 가져오겠다로 결정하시는 것이 false예요. 그리고 괄호를 닫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럼. 아니, 아까 네. 맞는 거 말고 비슷한 거는 뭐라고? true, T-R-U-E. P. T, 네. true, T,
RUE. 저는 뭐 그런 원칙은 주어지는 거니까 그게 네. 지금 뭐 근데 그렇지 않고요. 딱 보고 true로 할 건지 false로 할 건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은 뭘 보고 true인지 false인지 알 수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값이 여기 지금 정확히 저쪽에 A, B, C, D 정확히 딱 맞죠? 맨 앞자리가 A, B, C, D 딱 맞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딱 정확히 한 글자를 가져와서 한 글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정확히 딱 맞죠? 그랬을 때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뭐뭐로 시작하는 거를 가져오거나 그런 걸 가져올 때 그냥 비슷하게 맞으면 가져올 거. 그럴 때는 여기다가 true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확히 맞으니까 false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구해볼게요. 지역 네, 클릭하시고 equal v 룩업이죠. v 룩업 괄호 여시고 가져올 값이에요. 가져올 값이 어디에 있냐면 A15 안에 들어있어요. 문제는 A15를 통째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A15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맨 앞에 한 글자를 가져올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미드 함수를 했어요. 어떤 특정한 자료들 중에 중간에 있는 거 몇 개를 가져오는 거. 그거는 미드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조건 맨 앞쪽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맨 앞쪽에 있는 거니까 레프트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값, A15 안에 여기에 지금 제가 클릭이 안 돼서 이 클릭이 안 되는 경우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칸이 모자라서. 네. 그래서 얘를 지금은 이제 이미 시작해서 안 늘어나니까 제가 그냥 이 쓸게요. A15 안에 들어져 있는 다시 레프트 A15 안에 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왼쪽에 거를 한 개를 가져올 거예요. A15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A15 안에 있는 거를 왼쪽에서 한 개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레프트 A15 1. 자, 이게 아까 이거와 맞죠? 자, 가져올 값이 여기 있었잖아요. 가져올 값이 얘예요. A15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맨 앞에 한 글자 그거를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 뜻이에요. A15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예, 그걸 갖고 올 거예요. 그럼 전부 시간에 것이 만약 두 번째에서 5를 한 때도 미드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만약에 두 번째다 그러면은 미드 2,1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그래서 미드인 경우에는 인수가 3개가 돼요. 근데 레프트 라이트는 2개로 끝나죠. 그냥 왼쪽에서 몇 번째, 오른쪽에서 몇 번째 이렇게 되니까. 네. 왼쪽에서 한 개를 갖고 오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어디일까요? 참조 범위예요. 이쪽 참조 범위는 바로 여기만 하시는 거예요. 위에는 글자를 안 쓰시는 거고 이렇게 참조 범위. 요게 참조 범위죠. 얘가 오른쪽에 지금 써져 있는 여기가 참조 범위예요. 이거를 참조하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열 거예요. 가져올 게 두 번째 열 거를 가져올 거죠. 그 의미의 2예요. 예, 그리고 콤마 정확한 값 false 가로 닫으시고. 그런데 네,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아직 엔터 치기 전에 이렇게 쭉 썼어요. 지금 이렇게 쭉 썼어요. 쭉 썼는데 요 범위를 지금 참조를 했잖아요. 현재 첫 번째 거를 구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고 그냥 끌어내리면 두 번째 사람의 참조 범위는 어떻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요 범위가 그냥 끌어내리면 두 번째 있는 사람의 범위는 맨 위에 거 이거 하나 빼고 여기부터 밑에 하나 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2개 빼고 2개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죠? 네. 우리가 랭크 순위를 구할 때와 개념이 같아요. 참조하는 범위는 모든 지점의 전체 다 참조 범위는 계속 요거이어야 돼요. 변하지 말고. 그래서 얘가 지금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순위를 구할 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나왔고 얘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예요. 계속 모든 지점의 범위는 계속 요거 중에서 찾아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 범위 부분에 절대값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일까요? 여기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J17부터 K20까지. 여기.
예, 여기 블록 지정하셔서 F4. 그 절대값을 왜 지정을 해줘야 되는지, 어디에 절대값을 하는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네,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안 하면 해보면 알아요. 만약에 안 하잖아요. 만약에 안 하고 해볼까요? 안 했어요? 그러면 4개는 맞게 나와요. 이렇게 공교롭게 진짜 4개는 현재 이 상태에서 하면 4개는 왜 맞게 나오느냐면 순서대로 A, B, C, D잖아요. 그런데 얘가 진짜 공교롭게 A, B, C, D인 거예요. 그래서 4개는 딱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틀리죠. 그 다음에 서울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까요? 4개 단위로 가면 얘 다 빼고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져올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냥 그대로 한번 구해볼게요. 이대로 엔터. 어머, 왜 안 나올까? 자, V로가 레프트. 아, 제가 여기를 잘못 썼네요. 여기를 마침표를 써서 콤마. 그러면 서울 나왔잖아요. 자, 끌어내리면 끝까지 끌어내려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대조까지 딱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가져올 값이 없는 거예요. 참조 범위가 이렇게 돼버려서. 그 다음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엑셀의 특성을 아래로 끌면 흰 번호가 증가한다, 옆으로 끌면 열 번호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때, 그럴 때 반드시 절대값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J27부터 K20까지 이렇게. 네. 여기에 절대값.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네. 엔터 쳐셔야, 그리고 다시 끌어내셔야 끝까지 맞게 나와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크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요. 요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 외워요, 저거를. 그래서 이 과정 순서를,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V루업을 구할 때 맨 앞에는 가져올 값을 쓴다, 참조 범위다, 참조 범위에 가져올 열 번호다, 그 다음에 뭐 정확한가 혹은 비슷한가, 이거를 알고는 계셔야 되죠. 알고는 계셔야, 그래야 시험을 볼 때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실제로 내가 이걸 쓴다 그러면 적어놨던 거 나중에 찾아서 보고 하시면 돼요.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실제로는. 아니, 지금 쓴 거, 네. 밑에 이퀄 블록, 저기 디자인인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그거 아무리 나는 해도 그게 지워져요. 그치, 아무리 해도 안 되시죠? 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오는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쳐주는데 500원. 네, 500원 내시는 분만 알려드릴래요? 여기 저 네. 아무리도 안 돼.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나는 한 거는 네. 저 텍스트 상자 그걸 하게 되긴 되는데 불편하더라고. 네. 그렇게 하면 계속 바꿔야 되니까 네. 제가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응용하시면 할 수 있는 건데, 자, 숫자를 쓸 때, 우리가 여기다 숫자를 쓸 때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제가 그냥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좀 크게 해서.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뭐래? 자, 10을 썼어요. 10을 썼어요. 이 두 개가 똑같은 10이죠? 똑같은 10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10 썼어요. 10 썼어요.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더하고. 2013이라서. 지금 2013이라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건데요. 숫자를 쓰실 때, 그냥 쓰면 이게 숫자잖아요. 그런데 빈칸 하나를 떼고 숫자를 쓰시잖아요. 근데 얘는 2013이라 이게 자동으로 오류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숫자의 앞뒤에 빈칸을 띄워도 이게 지금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안 되시죠? 이게 나오는 거 같아요. 아까 띄고 쉬고. 다 나오는 거. 네, 나오는데. 이걸 뭐라 하지? 2007까지였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보시면 숫자를 쓸 때 빈칸 하나를 떼고 쓰시면 그게 더 이상 숫자가 아닌 거예요. 얘는 지금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쓸 때
이거를 지금 입력을 하는데 제가 이 앞에 사실 빈칸이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빈칸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셀 있잖아요. 하나를 비유한 거예요? 아니요. 빈칸, 스페이스 한 칸. 아, 자, 스페이스 한 칸 띄우고 잠깐만. 예, 쭉 제가 이걸 쓰시면 그러면 이게 계산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글자가 그대로 그냥 찍히는 거죠. 근데 엑셀 공부하실 때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간단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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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빈칸 안 띄고 저런 게 필요하실 때 지금 어차피 펜으로 필기를 하실 때는 그냥 쓰면 어차피 되니까 되는데 엑셀에다가 이거를 입력을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고 이 글자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맨 앞에 빈칸 하나 떼시고 이거 쭉 쓰시면 그냥 이 글자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서울을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요런 식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엑셀에다 직접 쓰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안 돼요. 네. 그렇죠? 알고 나면 다 간단하죠? 자, 이제 매출 이익을 구해볼게요. 자, 매출 이익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자, 어떤 이익을 구하시는 거냐면, 지역이 서울인 지점의 매출 이익의 합계예요. 자, 그건 SUMIF 함수를 이용하셔서 하시는 거고, SUMIF에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해보죠. 자, equal SUMIF. 뭘 가져와야 되죠? 우리가 지금? 지역이 서울. 이제 참조 범위. 이거죠. 지역. 이 지역 중에서예요. 전체 지역 중에서. 네. 콤마. 그 다음에는 조건을 쓰는 거예요. 조건이 뭐였을까요? 조건은 서울이 조건이죠. 서울. 그런데 그냥 만약에 서울이라고 쓰면 얘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서울이 문자라서. 그래서 서울 쓰신 거에 앞뒤에 잠깐만요. 제가 여기 따옴표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엔 구하고자 하는 값이 매출 이익이에요. 매출 이익의 범위죠. 이 전체 범위 중에서 앞에 조건이 서울이에요. 그리고 지점의 범위가 맨 앞에 지정이 돼 있어요. 저 중에서 서울인 것만 더하는 거예요. 괄호 닫으시고. 그리고 엔터.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엔터를 치면 자, 소수점이 일단 첫 번째 자리까지 나왔는데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굳이 여기에 문제에 여기에 특별한 말이 없어요. 뭐 소수점 이하를 구하라든지 몇 자리까지 구하라든지 말이 없으니까 사실 구한 그대로 놔두셔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네, 소수점 이하 자릿수 빼셔도 되고 지금 구하면 되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소수점 이하 한 몇 자리까지 안 나오나요? 9,060. 뒤에 0이니까 잘 안 나오겠구나. 네, 뒤에 0이구나. 참 그러고 보니. 네, 자, 이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구해졌죠. 자, 이거는 제가 크게 써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요. 자, 제가 일단 한번 이렇게 다 구해봤으니까요. 지금 구해보신 거 지우시고 다시 한번 구해보세요.